따끈따끈한 밥 위에 단무지며 당근, 계란, 햄 등 화려한 맛과 색깔을 뽐내며 김 위에서 옹기종기 동네 잔치를 벌이는 김밥. 한 줄 담아 소풍 가고 운동회 갔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김밥. 여러분의 김밥은 어떤 추억으로 돌돌 말려 있으신가요? 돈이 없었고 혼자서 돈이 없는 여러 가지 환경 살다 보니까 애들한테는 그거를 되물려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포기하고 싶지만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또 애들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어야지만 애들을 뭔가 사주고 돈을 벌어야지만 애들한테 또 좋은 학교를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잘 버텼던 것 같아요. 난 피찬 넌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잘 말아줘 잘 눌러줘 밥알이 김에 달라붙는 것처럼 너에게 붙어 있을래 날 안아줘 날 안아줘 옆구리 터져버린 저 김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이혼 후 두 아이와 살기 위해 시작한 김밥 장사.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못 말리는 김밥 사랑에 빠져 있는 오늘의 주인공 장하연 대표를 만나봅니다. 동이 트기 전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 석사동. 여섯 개의 밥솥에 쌀을 얹히는 주인공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매장에서 하루 소비하는 쌀의 양만 해도 60kg 정도.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했나요? 한 14년 됐어요, 올해. 5평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뭐 크기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15평 정도인데 매장 수가 많아졌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김밥이었고 그리고 김밥은 뭐 사실 이제 접근성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잘 만들진 못했지만 김밥 많은 거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그녀의 김밥 인생이 궁금해졌습니다. 당근과 계란 등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들이 주인공 손을 거쳐 서민들의 배를 채웠던 김밥처럼 좌판대에서 시작했던 김밥 장사는 어느새 자신의 삶을 김밥 속 재료처럼 알차게 채워 지금의 위치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제가 원래는 이게 프랜차이즈 하기 전부터 6시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일 간절했었고 남들 안 할 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제일 크고 단체가 아침에 많이 주문하세요. 막 4시 반, 5시 반. 그게 저희 경험인 것 같아요. 원래는 6시 오픈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계란을 부치고 재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일찍 들어와요. 그래서 아, 이거 6시부터 되겠다.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시작한 거죠, 제가. 이혼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야만 했던 장하연 대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던 어느 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꼬마 김밥집에서 먹게 된 김밥이 장하연 대표의 운명을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우연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홍천에서 살다가 뭐 설거지도 하고 우유 배달도 했었고 그러다 우연히 배고픈 와중에 제가 김밥집에서 이 김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맘먹고 한번 가서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3일을 연속 따라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교통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가는 시간이 한 6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새벽 일찍 애들 유치원에다가 5시에 애들 맡기고 계란 굽는 거랑 김밥 많은 거 배우고 나서 제가 홍천에서 이제부터 시작했는데 홍천 중앙시장에서 시작한 계란꼬마 김밥과 어묵, 이렇게 단 2가지 메뉴. 만만큼은 자신 있었던 주인공도 하루 매출 3만 원 앞에서는 처참했습니다. 5만 원이 없어 아이들 소풍도 보내지 못했던 것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정하연 대표. 첫 장사의 시작은 어땠나요? 진짜 5평에 화구 2개 합판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손님들 못 보게. 그리고 다이 위에 도마 놔두고 김밥을 쌌는데 바닥에는 스티로폼에다 장판 깔고 그다음에 4살, 2살 애들 거기에 앉혀놓고 이제 저녁이니까 이제 어린이집 끝나서 오면 이제 손님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조용히 하라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김밥집에서 애들이 앉아서 그 뒤에 앉아가지고 뭐 떠들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손님 올 때마다 해서 쉿 이러면 애들이 조용히 있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수많은 브랜드 속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던 정하연 대표의 김밥. 김밥 장사가 잘 돼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생각에 그녀는 오로지 김밥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게 다락방에서 2딸과 생활하며 지내야 했던 시간들이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한 1, 2년 정도는 손님이 없었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저 김밥 먹어보면 또 맛있어요. 손님들이 또 맛있다고 하면 또 이제 그게 또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왔는데 막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또 사람인지라 막 권태기 올 때도 있었고 근데 막상 또 제가 이걸 그만두면 뭐하나 이런 생각에 그래서 그냥 열심히 그냥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냥 끈질기게 온 것 같아요. 장사 잘하시고 저 다른 매장 다녀올게요. 네, 네. 장하연 대표의 절실함과 끈기가 결국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되어 지금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요새 좀 아프다는데 괜찮아요? 53개의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어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몸과 마음을 낮추며 이웃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장하연 대표. 그것이야말로 지금의 장하연 대표를 있게 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 4월달 오픈하면서 5월이 됐잖아. 5월 오픈했잖아요. 너무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달린 거예요. 새벽 6시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11시까지 내달리다가 보니까 저도 아팠고요. 아, 이게 마라톤, 장기 마라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요일은 쉬고 고생을 많이 하시면 손이 다 이래요. 가까이서 봐온 장하연 대표는 어떤 사람인가요? 손발이 잘 맞아서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매장이 얼마나 사람을 보실 때 우선 눈 맞춤을 해주시고 고민이 뭔지를 들으려고 하시는 부분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 편하게 터놓고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들어주시니까. 어묵 이거는 절대 피면 안 피지 돼. 말고. 예, 예. 아. 그냥 조려했잖아.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쑥 부어서 하면 돼. 나는 김 밖에 너무 많이 김이 이 정도 나와. 그러면 내가 먹었어 중간에 이렇게 장하연 대표가 어려워봤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상처와 어려움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은 장하연 대표는 오늘도 격려와 용기를 먼저 건네봅니다. 초창기 때 이제 10몇 개, 20개 때는 가요. 제가 직접 가서 오픈해주고 지금도 이제 오픈할 때는 가는데 제가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디 뭐 으쌰으쌰하고 응원해주는 거는 가는데 뭐 가가지고 이게 잘못돼서 이 잘못돼서 이런 얘기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아요. 왜냐면 각자 점주님들이 이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따라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듬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 모든 매장 점주님들은 사실 다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 제가 가가지고 저의 어떤 왔던 스토리 얘기해주고 분명하게 잘 이겨낼 수 있다고 힘과 용기를 이제 줄 때가 많죠. 아무튼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아, 예. 그럼 영상 내가 찍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아, 네. 자주 그날 오후 장하연 대표는 잠시도 자신을 느슨하게 내려놓는 법 없이 또 어디론가 이동 중인데요. 자신의 매장에서 손님을 맞는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53개의 전국 매장을 이끌고 가는
프랜차이즈 CEO인 만큼 몸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도착한 곳은 장하연 대표가 이끌고 가는 프랜차이즈 사무실. 소박하고 겸손한 사무실이 오늘의 주인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쌓아온 김밥 노하우를 왜 공유하는지 궁금한데요. 나름 힘들겠지만 그냥 내 기술을 줘가지고 나도 지금 이렇게 좀 잘 살듯이 모든 사람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한 게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이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하기 싫어도 프랜차이즈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프랜차이즈가 되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얼떨결에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지금은 뭐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5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를 책임지는 대표가 되기까지 때론 비포장길도 때론 고속도로도 달려왔던 오늘의 주인공. 리뷰 댓글까지 직접 적으며 평가에 대한 냉정함을 통해 미래를 고민하는 그녀가 지금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떨어질까 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거기에서 조금 나태해지면 이 브랜드는 절대 오래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 루틴이랑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꼭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현장에 들어가야지만 단점이 보여요. 한때 제가 좀 너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쉬고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쉬었는데 그땐 덜컹 이제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생매장시키겠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진짜 일주일만 딱 쉬고 계속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꿈도 다시 저도 또 꿈도 있고 이러니까 계속 지금처럼 변함없이 갈 것 같아요. 님 다녀왔습니다.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고생하셨어요?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김포 다녀왔어요. 이 김포. 공고 드릴 내용. 오케이. 요거만 쓰고 갈게요. 네, 이쪽에 앉아서. 저도 얘가 더 마음에 듭니다. 그 기존에 다른 곳 한 군데 보셨던 데는 임대료가 좀 더 싸요. 140만 원. 근데 여기는 170만 원. 30만 원 차이는 괜찮아요. 하루에 10,000원 차이인데 훨씬 깨끗하고 상권이 훨씬 좋아서 이 자리로 가시죠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는 보증금이 3,000에 장하연 대표와는 10년 전부터 인연이 있었고 이제는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3년째 손발을 맞춰오고 있는 대욱 씨. 어떤 인연으로 일하게 되셨나요? 대표님이 요식업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관련된 그 직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대표님께 제가 영업을 하다가 제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영업을 좀 신뢰가 가게 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고 그랬는데 대표님이 1년 뒤에 또 찾아오셔서 아직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같이 할래? 라고 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들었거든요. 너를 필요로 하고 알아주는 사람과 일해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대표님과 이제 인연이 돼서 김밥 말 줄만 알고 아이들 키울 줄만 알았던 그녀. 그래서 세상 물정 하나 모를 것만 같았던 그녀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한 발 내딛는 모습을 볼 때 함께 일하는 파트너의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였나요? 장하연 대표님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따뜻한 분이세요. 제가 힘들 때 위로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단 있게 또 본인 의견을 강하게 밀어나가시는 대표님을 보면 또 저런 면도 또 있으시구나. 개인적으로 뵙거나 그럴 땐 그냥 천상 또 여자 같고 순수한 소녀 같으시다. 이런 생각도 또 들 때도 있고 어쩔 땐 정말 뭐 장군님 같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색깔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때 그녀에게 눈물 버튼이자 삶을 살아가는 이유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너 오늘 화장 왜 그래? 너무 이쁜데? 미역국 끓여줘야 되는데 어떡하냐? 괜찮아. 언니가 그거 보내줬어, 엄마. 응. 미역국 내년에는 미역국 꼭 끓여줄게. 그래. 못해준 것만 생각나 늘 아픈 손가락인 딸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김밥 프랜차이즈 대표이기 전에 늘 딸들의 안부가 먼저인 엄마 장하연이었습니다. 단 거 안 먹으면 돼. 캐나다 애랑은 거의 뭐 1시간, 2시간은 자주 하고 또 작은 딸이랑 또 시간이 안 맞으니까 짧게 통화하고 그래요. 자주 해요, 근데. 애들이 봤을 때는 엄마는 강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큰애가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그 얘기가 제일 마음 아픈 것 같아.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하다. 그 얘기 들으면 좀 14년 동안 고생이 살짝 없어진 것 같고 애들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에 와서 딸들에게 가장 미안했을 땐 언제일까요? 못 놀러 간 거 한 번도 못 쉬었어요. 애들. 그리고 지금 작은 애가 한림예술고등학교 들어가는데도 공연 한 번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걔 혼자서 옷 사입고 걔 혼자서 공연하고 다른 엄마들은 다 이렇게 꽃다발 갖고 예술고등학교다 보니까 이제 보여주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모든 게 애들 혼자서 하고 저는 오로지 돈 벌어가지고 그냥 같이 뭔가를 하진 못하고 돈만 대주고 근데서 돈도 많이 해줬냐 해주지도 못해요. 근데 항상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엄마가 항상 뒤에 있으니까 니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든든하게 뒤에서 항상 지켜주는 그런 엄마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굴곡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지난날을 발판 삼아 그녀가 선택한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의 그녀를 웃게 해주는 오늘이 있기에 장하연 대표는 행복합니다. 둘째 딸의 생일에 미역국조차 끓여주지 못해 못내 미안하고 오히려 먼저 전화를 걸어줘 고맙고 힘이 되어줬다는 장하연 대표. 그런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전에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왔을 때는 그게 제가 책 쓸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14년이란 시간 지나면서 다시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 이건 나의 책 몇 권은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 그 힘든 과정을 어떻게 버텼는 것도 있고 무에서 유까지는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였던 그런 과정이 책에 하나하나 담아보고 싶긴 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손발 다 멀쩡한 사람들이 진짜 힘들다고 포기하는 거는 너무 아니다 싶거든요. 그래서 장하연도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도 분명히 다 해낼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오늘의 주인공 장하연 대표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전해졌는데요. 바로 가수 봉은영 씨였습니다. 다시 또 어떤 날 기분 좋았었나 노래 한 곡 하고 하나 둘 셋 넷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틀에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면 나 이루리다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미 따윈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맘먹기 달렸어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듭한 인생 고귀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요거를 혹시 신청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사가 하나하나 보면 다 의미가 있거든요. 네, 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어떤 가사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빙고라는 노래가 뭔가 이제 제가 시련을 왔을 때 또 이 노래 듣잖아요. 그럼 또 저도 힘이 나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가사가 하나하나가 어떤 음악보다는 가사가 되게 좋아서 네, 그래서 되게 자주 듣는 편이에요. 아, 가사가 되게 의미 있고 맞아요. 신념이랑 네, 맞아요. 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건데 네. 그 전에 우선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했어요. 아, 저한테 쓰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대표님께 편지가 한 통 아, 도착했어요. 어머. 그래서 그 편지를 한번 들려드리고 곡을 한번 같이 아. 또 들려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아연쌤과의 인연은 피부로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고민이 있을 텐데 아연쌤은 피부 고민으로 저와 인연을 맺게 되었죠. 엄마다 보니 두 딸에 대한 진로 고민까지 같이 나누는 인연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 아연쌤의 큰딸은 중2로서 유학을 희망했었고 막내딸은 예술의 끼를 펼치고 싶어 했던 시기였습니다. 다행히 제 주변에 지인을 소개해주면서 현재 큰딸은 캐나다에서 좋은 성적으로 막내딸은 예술학교에서 캠퍼스를 누비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연에서 가족의 인연으로까지 이런 귀한 인연이 얼마나 또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건강 챙기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아연쌤 사랑합니다. 김미옥 전남. 아, 네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인연이라고 거부할 수가 없죠.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 고달픈 건강하고 화목하게 사는 게 사실 꿈이에요. 쉬지도 못하고 달려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쉴 때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 일에 자리를 잡고 좀이라도 쉬는 시간이 왔을 때는 아플까 봐 걱정되거든요. 그때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있다가 애들이랑 또 저희 언니, 엄마, 저희 또 지금 모시는 고모님이랑 같이 쉬면서 여행도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고 싶어요. 못한 사람 이 생에 못한 인연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날 나를 놓지 지문이 닳도록 김밥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순간이 오히려 행복해진다는 장하연 대표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도시에 난 어디쯤 멈춰서 있는 건지 라라라 이 도시에 난 앞으로 가고는 있는 건지 당신의 삶을 음악으로 플레이한다면 어떤 장르로, 어떤 구간으로, 어떤 노랫말로 플레이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삶을 당신만의 음악으로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